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JFK 암살 파일 공개 6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기밀 문서 3만 페이지 이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1963년 당시 쿠바와 소련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또 CIA와 FBI는 사건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감추고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번에 남아있던 8만 페이지 중 대부분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읽을 거리가 많을 겁니다. 라며 국민들이 직접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변호사들이 수백 개의 문서를 밤늦게까지 검토하며 공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번 문서 공개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보여줍니다. 1964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워런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네디 대통령은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단독 범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이 결론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CIA와 FBI가 암살 전 몇 달 동안 오스월드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오스월드는 쿠바로 망명하려 했으며 멕시코시티에 있는 쿠바 대사관을 찾아가 비자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거부되었고 이후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오스월드는 소련 사절단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IA 문서에 따르면 그는 암살과 방해 공작 전문가인 소련 KGB 요원을 직접 만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CIA는 소련과 쿠바 대사관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으며 오스월드가 두 나라의 정보기관과 연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기밀 해제된 FBI 보고서에 따르면 암살 몇 달 전 오스월드는 케네디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도 오스월드의 방문과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학자들은 CIA와 FBI가 워런위원회에 오스월드의 정보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서 공개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암살을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FBI와 CIA 모두 오스월드가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IA 내부 문서에서는 워런위원회 조사 당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통제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CIA는 과거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워런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공개된 또 다른 기밀 문서에 따르면 CIA는 카스트로가 암살 직전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CIA는 오스월드의 행적과 쿠바 소련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일부를 의도적으로 감추면서 사건의 본질을 오스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음모론을 낳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케네디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한 역사학자는 케네디 암살, 베트남전에서의 거짓말, 그리고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모두 결합되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딥스테이트 개념이 미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치 행보에서 워싱턴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JFK 문서 공개도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그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번 공개된 문서에서도 오스월드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의 공식 발표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쿠바 정부가 케네디 암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CIA와 FBI가 오스월드의 위협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문서 공개가 60년간 지속된 JFK 암살 음모론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낳게 될까요? 앞으로 공개될 추가 문서와 연구 결과를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휴전이나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협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장기 평화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중단에 합의했으며 더 나아가 완전한 휴전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인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도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는 협상을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즉시 러시아군에 관련 명령을 내렸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제한적인 조치일 뿐이며 전면적인 전쟁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 및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지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부와 북부에서 새로운 군사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방으로부터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규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이번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평화 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점령 중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평화 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따라 향후 협상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 결정이 과연 진정한 양보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략적 움직임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겨울철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만큼 기온이 오르는 시점에서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불리한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발전소와 주요 에너지 시설이 지속적인 공습을 받으며 전력난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는 봄철에는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의 공격 중단 조치는 러시아에 큰 손실이 없는 명목상의 양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한편 크렘린은 이번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요일 175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 측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관계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를 관리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며 특히 일론 머스크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평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신속한 평화 협정을 중재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를 사실상 항복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면적인 휴전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재의 휴전 합의가 전쟁 종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전략적인 전술에 불과할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합의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